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하지 말아야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맞다는 것도 알고 실제로 여러 번 다짐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다시 무너집니다. 기대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실망하고 또 서운해지고 또 조용히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정말 기대하지 않는 법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기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기대하는 순간은 의외로 분명합니다. 특별히 큰 바람을 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순간입니다. 이 정도면 알겠지.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 이 생각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이미 한 발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거의 자각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기대는 언제 약속이 되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했을까요? 삶이,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적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대부분 없었다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배신당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쓰이지 않았고 서로 합의하지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조건과 보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세상에서 오지 않고 의지가 만들어낸 해석에서 온다고요.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긋날 때마다 삶이 나를 실망시킨 것처럼 느껴왔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를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아무도 약속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맡기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다 보면 기대하지 않는 삶이 왜 냉정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덜 흔들리게 되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삶이 너무 삭막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힘조차 사라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인간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대가 만들어내는 끝없는 대비, 즉 이랬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기대는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먼저 그려보고 그 그림을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미래를 현재의 소유물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대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면 잠시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곧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납니다. 기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대가 충족되면 우리는 안도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음 기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고통의 연쇄를 만들어내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문제는 기대가 실현되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왜 아직 아무 반응이 없을까? 기대는 미래를 바라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늘 결핍 상태로 둡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끝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는 현실보다 항상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느리고 불완전하며 종종 무심합니다. 반면 기대는 빠르고 완벽하며 나에게 유리하게 구성됩니다. 이 둘이 만나는 순간 어긋남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을 우리는 상처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을 때 타인을 탓합니다. 삶을 탓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망은 외부에서 날아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해방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만 있지 않다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람을 완전히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이 현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삶이 나의 예상에 맞게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은 이전보다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정은 기쁨의 폭발이 아니라 실망의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대를 버릴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대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실망 속으로 데려가는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기대가 단순한 바람에 그쳤다면 실망은 이렇게까지 깊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언제나 그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는 순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상대와도 삶과도 그리고 때로는 미래의 나 자신과도 말입니다. 문제는 그 계약이 언제나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정도는 알 줄 알았어요. 이 문장은 기대가 어떻게 계약으로 변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미 상대가 알아야 할 의무를 지녔다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기대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대가 지켜야 할 약속이 됩니다. 이 계약은 언제 체결될까요? 대개는 아주 사소한 순간입니다. 상대의 한 번의 친절, 삶의 한 번의 순조로움, 혹은 우연히 잘 풀린 하루가 계기가 됩니다. 마음은 그 장면을 기억해 두었다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정도면 다음에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 소망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규칙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신의 의지로 더 씌워서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관찰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도 순수한 사실로 남지 않습니다. 늘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 위에 얹힙니다. 기대라는 계약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 계약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는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이고 삶은 늘 그래왔듯 무심하게 흘러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우리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배신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예상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의 책임을 외부에 두는 편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계약으로 굳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경직됩니다. 이래야 한다는 기준이 늘어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은 계속해서 실망의 재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경험하는 대신 삶을 체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몇 점, 이 하루는 몇 점, 이 인생은 몇 점. 그리고 그 점수가 낮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기대하지 않는 삶의 첫걸음은 이 계약을 파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삶을 원망하기 전에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정말 존재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많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분노는 설 자리를 잃고 실망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은 모두 계약 위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대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를 바꿉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정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때 찾아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삶에 대해 말하면 많은 이들이 먼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너무 차갑지 않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이 질문들 속에는 공통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메말라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과도한 동요에서 구해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풍부한 상태를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여깁니다. 기쁘고 설레고 실망하고 분노하는 모든 감정의 진폭이 삶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진폭 자체가 인간을 피로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외부 조건에 쉽게 휘둘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대는 바로 그 진폭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현실보다 앞서 달려가지 않게 될 뿐입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반응했다면 이제는 반응과 자극 사이에 짧은 침묵이 생깁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에 휩쓸릴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지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삶을 냉소와 혼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기대를 애정과 동일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에 대해 기대하지 않으면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애정의 증거가 아니라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상황이, 삶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욕망이 기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에게서 고통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기대는 바로 그 상상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상상은 현실과 마주치는 순간 거의 예외 없이 깨집니다. 이때 마음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처음에는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우리는 그동안 소음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안정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늘 결과를 기다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을 맡긴 채 현재를 통과합니다. 반면 기대가 줄어들면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정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이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기대 없는 마음은 무관심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필요 이상의 감정을 덧붙이지 않기에 사소한 일에도 덜 상처받고 덜 실망합니다. 삶이 특별히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이유는 삶이 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삶과의 힘겨운 줄다리기를 그만두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당기지 않을 때 줄은 비로소 느슨해지고 마음은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유지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진 마음의 반사작용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미 수없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왔고 그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대하지 않는 삶은 결단이 아니라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는 언제나 실망보다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보통 기대는 이런 생각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최소한 이만큼은. 이 문장들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이미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평가를 준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를 외부의 불행보다 내부의 해석에서 찾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는 담담하게 지나가고 어떤 이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미리 붙여둔 기대의 크기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는 상황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결말과 다를 때 마음은 곧바로 고통으로 반응합니다. 기대를 알아차리는 첫 번째 연습은 마음속에서 당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을 붙잡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오기 직전 이미 기대는 충분히 자라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바람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기대는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연습은 실망이 시작되기 전에 감정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실망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조급함이 있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결과를 그려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미 마음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기대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바로 이 소모의 순간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기대를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더 집착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를 사실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가 생겼다면 그저 이렇게 말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내 생각일 뿐이다. 이 한 문장은 기대와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감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완충지대가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언제나 냉정해 보이지만 그 목적은 인간을 차갑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덜 상처받는 법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기대를 알아차리는 연습은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고통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변화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먼저 달려갔을 상황에서 이제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결과를 상상하기보다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삶은 이전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는 예상 밖의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내가 언제 흔들리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조급해지는지를 아는 것. 이 자각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대하지 않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만 기대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대는 특정한 사람을 넘어 삶 전체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인생은 이 정도쯤은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생각, 노력했으니 결과가 따라와야 한다는 믿음, 견뎌왔으니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 이러한 기대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끊임없이 긴장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 그 자체를 고통의 장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비관처럼 들리지만 그의 의도는 절망을 주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삶에 대해 품는 과도한 기대야말로 불필요한 고통을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삶이 본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매번 현실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기대는 그 좌절을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삶에 대한 기대를 거두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분노입니다. 이전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 질문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삶은 나에게 더 나은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를 내려놓는 순간 질문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문장은 체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기대 없는 삶은 무기력한 삶과 다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정의 소모가 줄어든 삶입니다. 삶이 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삶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 날에도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모든 일이 의미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지면 사소한 실패조차 삶 전체를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미래에 대해 기대할수록 현재를 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미래는 늘 더 나아질 것이라는 약속처럼 느껴지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현재를 담보로 내어줍니다. 기대를 거두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되찾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지금의 마음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삶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과대평가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삶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삶에게 무언가를 증명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 없는 삶에서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쁨은 더 이상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우연히 찾아오는 손님이 됩니다. 올 때는 반갑게 맞이하고 떠날 때는 붙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삶을 대하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정은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삶에 대한 기대를 거두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설계도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그날을 통과합니다. 결과를 예측하려 애쓰지 않고 의미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견디고 지나가게 둡니다. 이 단순한 태도 속에서 역설적으로 마음은 이전보다 덜 지치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비워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감정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들은 강렬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느린 호흡이 남고 실망이 줄어든 자리에는 무난한 하루가 남습니다.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늘 결과에 매달립니다. 결과가 좋으면 잠시 안도하고 나쁘면 오래 흔들립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기대가 줄어들면 결과의 영향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삶 전체가 부정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 풀리는 날에도 그 기쁨에 자신을 과도하게 맡기지 않습니다. 감정의 높낮이가 낮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안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긍정적인 상태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을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로 보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대 없는 마음은 이미 충분히 행복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더 얻지 않아도 되고 덜 잃지 않아도 되는 상태.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 단순한 상태가 주는 안도감은 큰 기쁨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기대 없는 마음에 남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도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자신을 책망합니다. 이 정도는 해냈어야 했는데, 이렇게 살 줄은 몰랐는데. 그러나 삶에 대한 기대를 거둔 사람은 자신에게도 같은 태도를 적용합니다. 잘하지 못한 날에도 무너진 선택 앞에서도 마음은 이전보다 덜 가혹해집니다. 기대가 없다는 것은 평가를 유보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남는 것은 침묵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은 침묵입니다.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늘 설명하려 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실망했는지를 말로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사라지면 설명의 필요도 함께 줄어듭니다. 삶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침묵은 고독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로운 고독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고독입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삶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안에서 마음은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대 없는 마음에 남는 마지막 것은 이상하게도 감사와 비슷한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되면 사소한 일도 과장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좋으면 좋다고 느끼고 나쁘면 나쁘다고 인정합니다. 그 사이에 의미를 억지로 끼워 넣지 않습니다. 이 담담함 속에서 삶은 이전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삶이 나를 속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질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 약속은 정말 존재했는가?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보상받을 것이라고 보증하지도 않았습니다. 삶은 늘 불확실했고, 타인은 언제나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여왔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우리의 해석, 그리고 그 해석 위에 쌓아 올린 기대였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삶은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려는 용기입니다. 더 이상 삶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서 답을 구하지 않으며 미래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지만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덜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덜 실망하고 덜 분노하며 덜 무너집니다. 삶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정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기쁨을 극대화한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한 상태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약속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홀가분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